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문준용 X파일 이야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이제 2심은 이런 판결을 했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대법원도 1심, 2심 판결처럼 문준용 씨의 X파일, 그러니까 문준용 씨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하게 되면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한번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자, 하태경 의원은 검찰이 떳떳하다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 채용 자료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금까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래 단초는 민주당이 하태경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해보더니 이거 아니네? 그래서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열이 받았는지 또는 진실을 알고 싶었는지 검찰의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무가내로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는 하태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앞서 하태경 의원은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 결정문에 인용했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말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첫 번째는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두 번째는 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했고, 세 번째는 정보 공개를 판결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했다. 만일 이번에 2심 재판부의 공개 판결에도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까지 간다면 네 번째 공개 거부가 된다. 수사 과정이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수사 자료를 꽁꽁 숨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 동감입니다. 지금 검찰은 1심, 2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법원은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준용 X파일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 이제 개봉 박두입니다. 판도라 상자가 열립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제라고 해서 검찰이 알아서 기는 거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공개를 못합니까?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을까요? 하태경 의원은 말합니다.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검찰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검사가 또 검찰총장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정치검찰의 오명을 언제나 벗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자, 하태경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2017년 4월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2007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 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특혜 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문재인을 무서워하는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검찰조차도 하태경의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은
진실이 무엇일까? 아직까지 문준용 씨에 대한 본격적인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의혹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준용 씨가 당당하다면, 떳떳하다면, 문재인 후보가 당당하다면.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 씨의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 씨에 대한 입학 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 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입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자들이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이 다른 적폐수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정보?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다 우린 파헤친다. 별건 수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놓고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들부들 겁을 내는 겁니까? 이거는 온당치 못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급하게 일을 처리합니까? 대통령이 지시해서 빨리 자료 공개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꼭 집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왜 본인의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다음. 자, 재판부는 2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관 김 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다.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하더라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공적인 감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 작성하게 된 경위, 그런데 왜 이게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입니까? 또 김 씨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준용 씨에 대한 파슨스 스쿨의 입학 허가 통보 및 입학 등록 절차 안내 내용, 또 준용 씨와 파슨스 스쿨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도 개인정보를 아주 공개하면 안 될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 아니 문준용 씨와 파슨스 스쿨이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걸 쓰겠습니까? 대통령 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머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는 연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공적인 업무, 입학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사생활 보호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공적 영역의 경우는 공개해도 타당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준용이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 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문준용 씨가 억울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서 문준용은 억울하다, 당당히 합격했다는 것을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추는 겁니까? 자, 문준용 씨 의혹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2006년입니다. 2006년 12월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의 일반직 5급 공채의 외부 응시자 2명 중 1명으로 선발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선발된 1명은 동영상 분야의 문준용 씨 26세, 다른 1명 마케팅 분야의 김모 씨 당시 30세입니다. 자, 외부 응시자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명은 동영상 분야의 문준용, 1명은 마케팅 분야의 김모 씨. 저는 이 김모 씨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일반직 5급 공채의 외부 응시자로서는 유일하게 2명만 응시하고 2명 다 합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고용정보원은 동영상이나 마케팅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채용 공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5급 약관명 채용, 괄호 열고 전산 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 괄호 닫고 채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전산 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 그리고 5급 약관명 채용. 여기에는 동영상이나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알고 문준용 씨가 당시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냈을까요? 다른 외부 응시자는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일반직 합격자가 9명이었습니다. 모두 9명. 그런데 그중 7명이 모두 채용 공고대로 전산기술 분야의 내부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새로 고용정보원에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고용정보원에서 내부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라는 이 말소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전산기술 분야의 내부 계약직 직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응시했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9명 중 7명은 내부 계약직이고 나머지 2명이 외부 응시자인데 이게 문준용, 동영상, 김모씨, 마케팅이었던 것입니다. 단독 응시했습니다. 경쟁이 없었습니다. 이 정보는 누가 줬을까요? 정말 이게 의혹이 아니면 뭐가 의혹이겠습니까? 자, 일반직 응시자는 모두 39명이었다는데 문준용 씨는 응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김모 씨는 맨 마지막에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늦게 문준용, 김모 씨. 김모 씨도 뭔가 대단한 집안 아들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한편 당시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정보원 일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문준용 씨는 접수 마감 일자를 닷새나 넘긴 12월 11일 날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11월 사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해봐야 됩니다. 다음, 문준용 씨와 김모 씨의 2006년 12월 당시 면접 점수 원본 등 인사 자료는 원래는 영구 보존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권재철 원장 재임 당시 모두 폐기시켜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증거를 인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모든 게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느냐.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 직후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검찰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항소를 감행했다. 그러니까 요 문준용 씨 건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도 관련 없이 정부 검찰은 계속 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겉다르고 속다른 분입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조차 어기고 이렇게 검찰은 문준용 씨를 꽁꽁 보호하려는 걸까요? 자, 그러면서 하태경은 주장합니다. 정부 공개 불복은 국민 세금 낭비일 뿐이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끝까지 가겠죠. 대법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분들이 장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우리법연구원이 다 그쪽 진영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1심, 2심에서 이렇게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는다면 정말 국민들은 분노할 겁니다. 이거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그 문준용의 엑스파일드, 이메일이니 진술조서 이런 것들이 공개된다면, 그리고 문준용이 정말 특혜 채용된 것이 밝혀진다면,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공소시효 따졌습니까? 지난번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거기에 맞게 진실은 밝히라고 했습니다. 문준용식 케이스가 딱 들어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대통령도 아들 문제에 대해서 더 공개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2심까지 갔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공개, 개봉 박두입니다. 문준용 X파일이 터지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왜 이렇게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까지 어기면서. 그래서 더욱더 대법원 판결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문재인, 김정숙 대통령 부부는 떨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실에 대해서. 아마도 이 사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또 적폐 수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임 후 그러면 누군가 말한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문준용 X파일 내용이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성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 아직도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리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